오늘 할 게 좀 많아서 해설은 좀 웬만하면 간단하게. 자, 9번은 내가 뭐 얘기할 게 없어. 이거는 첫째 항이 주어졌으니 그냥 밀고 가는 거야. 앞에서부터 밀고 가면 되고, A 100을 구하라네. 그럼 당연히 문제를 보자마자 주기성이겠지 하고 달려드시면 돼요. 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 조금 간단하게 이거를 바로 이제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연속인 함수 fx로 들어갔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데가 나왔으니 여기다가 x는 1 한번 대입해보는 거죠.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성립하는 거니, 이게 은근히 이런 거 이제 x에다 1 집어넣는 거 이런 거 몰라서 틀리는, 이제 잘 안 풀리는, 조건이 안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 꽤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하시고, 항등식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고 극한치하고 적분하고 아무 짓을 다 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를 이제 x 빼기를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거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자, 요 분위기만 봐도 대충 알죠, 이게. 자, fx가 당연히 연속함수니까 여기에 있는 요 근을 여기 위에 있는 3차가 이겨야 돼. 이렇게 압살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fx라고 하는 게 당연히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갖겠지? 그치? 인수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 1, 2, 3밖에 없다 그랬어. 여기 위에 얘가 한 개가 되느냐, 아니면 두 개가 되느냐, 세 개가 되느냐, 이거 결정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게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한 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찍으면 돼.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잘 찍으면 돼요. 나도 항상 이게 항상 2개서부터 시작을 해, 2개. 왜냐면 가장 만만하잖아. 한 개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죠. x 빼기 1분의 x 빼기 1. 요 놈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든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요. x가 1보다 크면 플러스 1,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놈이 떨어져 있단 말이야, 값이. 그래서 요 놈이 문제가 생기니 인수 하나는 아닐 것이고, 그래서 2개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밀고 갑니다. 여기에 이제 b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f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딱 b만 나와야 되니까 0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오려면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정리하시면 되죠. 사실 이거 제곱차수 찾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영역이야. 뭐 계산은 이제 그 다음 영역이고, 이게 이제 2냐 3이냐 나중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제곱이냐 심지어는 이거 세제곱을 숨기는 일도 많다 그랬어요. 세제곱 이런 거를 이제 숨기는 이제 방법 중에 뭐 이미 기출에 나온 것들은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절대값 fx가 뭐 미분이 가능한 뭐 이런 게 이제 삼중근에 대한 표현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뭐 만들어낼 수도 있고,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극한으로 뭐 표현하면은 뭐 무한개의 표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그때 맞춰서 이게 1이냐 2냐 3이냐 이거 결정하는 거, 요거를 빨리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분위기만 좀 보자. 11번 맞춘 사람, 이게 답이 3번이에요. 맞춘 사람. 안 되는데. 자, 11번 여기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요거 그 자연수 조건,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할 거야. 만약에 못하면은 방학 때 특강으로 해서 할 거니까, 뭐 어쨌든 아마 6월 전까지는 수투 중심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일단 자연수 조건에 대해서는 먼저 봅시다. 자, 로그 2의 k라고 하는 애가 일단 자연수가 되려면 그냥 뭐 이거 하나 하면 돼요. 이게 자연수라고 써도 괜찮고, 이건 취향대로 가면 돼. 자연수 m 이렇게 세팅을 해도 괜찮아. 그럼 k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쭉 써도 돼요. 2의 자연수니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괜찮고, k라고 하는 애는 2의 m 뭐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어. 수능에서는 위에 쓰나 아래 쓰나 거의 비슷하게 풀이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대로 가시고, 아마 뭐 경시나 뭐 이런 대수적인 부분을 연습 많이 한 사람은 이런 게 좀 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뭐 다 알 필요까지는 없어도 어떤 게 본인한테 좀 더 맞는지 이런 거는 잘 알아놔. 자, 그 다음에 k 곱하기 로그 k의 2도 요놈도 자연수래.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거 모양을 살짝 바꾸시면 되죠. k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되어 있고 k라는 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얘를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m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지. 이게 문자가 두 개면 불편하잖아. 그럼 k 대신에 이게 m으로 표현을 하고, 아니면 요걸 이제 머릿속으로 딱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2에 m꼴이 되니까 없어지면서 m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아니면 얘네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얘네에 대한 모양 꼴이 나오지. 나쁘진 않다는 얘기야.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n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n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m이라고 하는 요 m으로 이제 문자를 뭐 나눴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요 m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모양을 바꿔도 되죠. 뭐 이런 꼴이 나와줘야 돼. m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이제 자연수가 되면 2의 m 꼴인데, 여기에서 나눠져 갖고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 자체도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 애매하니까, 그럼 또 m도 이렇게 해볼까? 뭐 m의 2의 1승, 2의 2승, 2의 2승, 뭐 2의 3승 뭐 이렇게 그냥 해봐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을 생각하는 거지. 이 자연수 m으로 이제 처리했던 애가 이렇게 자연수가 됐으니 요 놈도 2의 m에 m분의 1도 요 m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애들 하나씩 다 조사를 해봐. 그럼 얘가 2에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뭐 이건 의미 없어. 얘를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은 2의 1이 나오고 2의 1승이 나오고 2가 나오고요. 2의 2승이 나오고 2의 5승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애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k가 딱 3개만 존재해야 돼. 근데 k라고 하는 애가 또 요놈이야. 그럼 이런 모양 안에서 m이 될 수 있는 게 1, 2, 4, 8. 이렇게 딱 3개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애는 요 m의 모양으로 2의 여기 있는 2의 빵승, 2의 1승, 2의 2승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부등식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는데, 이게 헷갈리면은 적당하게 한 요쯤에서 이제 경계를 잡아봐요. 경계를 잡는다는 게 뭐냐면 k 자리에다가 뭐 이제 얘네들을 집어넣어도 좋고, 이걸 집어넣어도 좋고, 아니면 n을 집어넣어도 좋고, 그 경계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해설을 보면은 여기서 부등식으로 뜬금없이 한 줄 만에 탁 하고 넘어가 버려. 해설을 보면 한 줄 만에 이렇게 탁 넘어가 버리거든.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거를 경계선쯤에서 딱 잡아봐. 그냥 등호로. 그러니까 부등식을 원래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부등식으로 풀면은 잘 안 되니까 그냥 뭐 k 자리에다가 경계. 여기 2의 4승이잖아. k에다가 요거 그냥 넉넉하게 3번 집어넣으면 끝나고, 운 좋으면 요거 하나 딱 집어넣었을 때 답이 탁 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그냥 집어넣어보면서 확인만 해봐. 원래는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지만 부등식이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거는 이제 뭐 개인의 영역이라서 그 계산 부분하고 관련된 영역이라서 내가 이거를 설득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보세요.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게 하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우리 이거 면적 끼워넣기 이제 했잖아. 그죠? 면적 끼워넣기. 이게 그냥 막 생으로 S1과 S2를 막 계산하려면 이게 난리가 나요. 근데 이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이제 적당하게 요령껏 계산을 하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S1, S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2에서 S1을 뺀 게 3이에요. 이걸 직접 계산하기가 힘드니 중간에 적당한 부분을 면적을 끼워 넣어. 그래서 실제로 S1과 S2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죠. S2에서 S1을 뺄 때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 여기 영역에서 대충 남는 게 3개인데요. 여기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거든. 만약에 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얘를 뭐 t라고 한다면 S1 더하기 t를 우리가 면적으로 구하는 게 쉬운지, t 더하기 S2를 구하는 게 쉬운지 이걸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를
집어넣고 t를 집어넣으면 이제 줬다 뺏는 거잖아.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S2에다 S1부터 해볼게. 요만큼은 2차 함수의 면적이니까 우리 뭐 2차 함수의 면적은 이거를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요 간격만 필요한 거지. 최고창의 개수는 F랑 연결된 거니까 잠깐만 이게 F고 이게 G구나. 이렇게 된 게 G. G는 A. 그럼 6분의 A의 여기 간격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S1 더하기 T는 아니지 S2는 잘못했네. 요게 여기 S1 더하기 T고 이렇게 된 부분이고 요만큼은 2차 함수에 대한 이제 면적을 구할 때 이게 이제 기출문제 한 번 있어요. 요렇게 기출문제 한 번 나왔거든. 여기랑 여기가 하필 간격이 같은 거야. 요 면적을 구하는 기출문제가 하나 있어. 이렇게 돼. 2차 함수, 곡선의 2차 함수예요. 근데 2차 함수의 면적이 직선에 이렇게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이 최고차항과 이제 간격으로만 결정이 되니까 이거 공식을 쓰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있잖아.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이 간격이 같으니까 요만큼 사실은 조금 더 커 보이지만 이게 기분이야.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을 수가 있어. 면적이 같아요. 면적 공식으로 친다면은 요 간격에 대해서만 같다면 면적이 항상 같게 나오거든. 요 간격이 같으면. 그래서 삼각형 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삼각형 면적으로. 요 삼각형 면적. 이 삼각형 면적을 이제 구하려면 이걸 좀 어렵게 뭐 세정 구해갖고 신발끈 공식 이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잖아.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곱하면 되죠. 왜냐면 삼각형 면적이 이걸 밑변으로 하면 높이, 이걸 밑변으로 하면 요만큼 높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만 하시면 돼요. 물론 수능에서 뭐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 좀 치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연습하면 그럼 우리 교재에는 저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것도 많이 넣어놨어요. 저렇게 면적 끼워넣는 거. 나머지는 계산 영역이니까 각자 알아서 합시다. 오늘 할 게 많아서. 자, 그 다음에 13번 맞춘 사람. 13번. 13번도 빠르게. 자, 이거 좌표 세팅하는 거 내가 맨날 까먹네. 했니? 좌표 세팅? 자료만 나눠줬었나? 맨날 까먹어.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할게요. 이게 좌표 세팅에서는 너희들이 알겠지만 이게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계산 문제가 많다고 해도 문자가 3개인데 정밀하게 따져보면 이 문자 3개를 연립하는 상황은 없어요. 교육과정에서. 문자 3개에 대한 이제 연립과정은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없고 문자가 3개더라도 이 3개 중에서 이 2개만 연립하는 과정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 교육과정이라 그래. 그래서 이런 문제 풀다 보면 항상 이게 문자가 2개가 나와. 여기 같은 경우에는 A가 기본 문자죠. 미지수. 이거 풀어야 돼. 그 다음에 뭐 A가 되든 D가 되든 C가 되든 B가 되든 이 중에서 가장 만만한 애를 하나를 문자를 새로 세팅을 해야 돼요. 뭐 그런 과정이 있어. 그래서 문자가 기본적으로 2개로 시작을 해 항상. 뭐 중간에 3개가 되기도 해요. 본인이 이제 세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뭐냐 로그 AX고 여기에서 여기가 A, B 그 다음에 그림이 좀 그러네. 여기 C랑 D 이 길이가 같아야 되고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네요. 자, 뭐 A부터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ODB. ODB. 삼각형에 있어서 이렇게 큰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뒤에 좌표도 알아야 되고 B의 좌표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냥 뭐 임의적으로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붙입시다. 수선해봐요. H. 여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K, 0.
H부터 시작을 할게. 뭐 좌표 세팅하는 거는 몇 번 하다 보면은 뭐 저절로 돼요. A라고 하는 애는 K,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거 A, K가 될 거고, 당연히 B라고 하는 애는 K, 직선 위에 있으니까 2K가 됩니다. 자, 이제 D를 잡아야 돼. D.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뜨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높이가 2K예요. 여기도 2K가 돼야 돼. 그럼 D까지 나와. 3K, 0이 돼.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C까지도 나오지. C. 중점이니까 B와 D의 중점 2K, K가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곡선 위에 있는 점.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뭐 다 해봐야, 관계식을 구해봐야 곡선 위에 있는 점, 교점 뭐 이 정도야. 곡선 위에 있는 점, 직선 위에 있는 점, 교점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연립된 식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냥 다 돼. 자, 이제 이러고 나면은 이거는 곡선 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하나만 더 그냥 따라서 가볼까? 여기서 기울기가 AD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볼게. 여기가 2K였단 말이야. 그럼 저 높이가 4분의 1K가 되겠죠. 4분의 1K.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 되려면 A 좌표가 요게 이제 4분의 1K가 돼. 여기서 이제 식이 하나만 나오고, 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죠.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 로그 A의 2K가 K가 된다. 뭐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뭐 연립하면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좌표 세팅하고 들어가는 게 그냥 이런 거는 나왔다 하면 거저 주는 거라.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맞춘 사람. 14번. 왜 이렇게 손을 안 들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들 힘이 빠져서 그런가? 자, 봅시다. 두 자연수 AB야. 자, 두 자연수 AB고 fx. 함수가 뭐 나왔으니 함수 분석은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3분의 2의 x 제곱에 5x 더하기 그냥 이거는 나왔네. 음수에서는 대충 뭐 일단 그려보면 2차 함수고 꼭지점이 왼쪽에 있고 대충 뭐 이런 형태네요. 8 지나고 이 정도 되겠네. 자, 그 다음에 ax 제곱에 bx 더하기 8이 x는 양수에서, 얘는 꼭지점이 양수고 최고창의 개수도 양수고 아래로 볼록이고 8 똑같이 8을 지나고 대충 뭐 요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그려볼게.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y는 t 빼기 절대값 x. 요 그래프 대충 머릿속으로 그리면 절대값 x가 기본이잖아. 이렇게 된 게 기본인데 이 함수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뒤집혀질 거고, 뒤집혀진 애를 평행이도 한 거예요. t만큼. 그죠? 원래는 꼭지점이 0,0인데 얘가 t,0으로 0,t로 꼭지점이 이동이 되겠네요. 뭐 이런 애들도 다 꼭지점이 중요한 점이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뭐 y축 위에 당연히 뭐 꼭지점이 있고. 자, 근데 극한식을 보니 극한에 있어서 이게 변화되는 상황은 뭐 항상 극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K에서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랑 G, T랑 T가 K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애랑 G, T가, 자, 일단 보면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가 이게 값이 다르죠. 달라. 불연속인 상황이야. 불연속인 상황이 곡선과 직선에서 나타나. 곡선과 직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이런 얘기야. 이게 곡선과 수능에서는 직선의 관계가 나오면 결론이 뭐야? 결론이 간단하게 그냥 접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선을 배우는데 이걸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내느냐, 이 접선을 어떻게 숨겨서 내느냐, 뭐 그 얘기예요. 여기서 당연히 접선을 생각하셔야 되고, 자, 봅시다. t에 따라서는 이 교점이 만나는 점이 빵개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 빵개가 될 수도 있어. 그럼 맥시멈 개수는 어떻게 돼요? 대충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한 4개 정도 나오지, 그렇지? 4개를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빵개랑 4개 사이에 차이가 4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게 해석이 다 끝난 거야. 안 만나고 있다 갑자기 4개가 돼야 돼. 그러려면은 어쨌든
접하는 상황.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상황이 이제 정확하게 딱 K가 됐을 때 상황이고, K의 작은 쪽, 이게 K의 작은 쪽, K의 큰 쪽이 됐을 때, 이때 이제 개수가 4개에서, 그러니까 빵개에서 4개로 바뀌고 그 차이가 4개가 나와. 그냥 이런 거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수능 문제를 계속 하다 보면, 아까 요거 이따가 미적분 문제도 똑같아. 미적분 문제 두 번째 문제도 곡선과 직선의 관계거든. 딱 접하는 상황이 답이에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해줄게. 어쨌든 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수능에서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해야 돼. 수능에서 2차 함수랑 접선. 수능에서 이건 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수능에서 2차 함수가 아니 어렵다는 게 아니고 판단이 어렵다고. 너희들은 이거를 미분으로 접근할래? 아니면 판별식으로 접근할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게 1학년 과정에서는 판별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지. 근데 미분으로 넘어오면은 이 미분을 쓰게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육 과정상 미분을 유도하는데, 이게 너희들이 판별식을 생각보다 잘 써. 그리고 판별식을 1학년 때 그냥 무수히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분이 편한데 실제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 너희들이 판별식을 더 잘해요. 이거는 너희들이 능력을 스스로 찾아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처리할 때, 미분을 한다는 게 뭐야? 그냥 접한다잖아, 접한다. 이쪽의 기울기가 이게 t 빼기 x고 얘는 이게 t 더하기 x고 이게 t 빼기 x잖아. 요 오른쪽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t 빼기 x, 왼쪽은 t 더하기 x. 그럼 왼쪽에 있는 이 함수랑 판별식 d는 0 하는 게 빠를지, 아니면 기울기가 1인점을 찾아내는 게 빠를지, 그거를 두 개를 다 해보세요. 나는 몰라, 너희들의 능력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쨌든 2차 함수로 가면은 요 두 개가 가능한데 판별식이 더 쉬울 수도 있어. 그건 알 수 없으니 해보세요. 두 개를 꼭 다 해보시고. 당연히 3차 함수는 미분이지. 이거 뭐 3차 함수의 판별식을 누가 외우고 있겠니? 대학교에서도 살짝 스쳐가는 과정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계산은 생략. 자, 그 다음에 20번은 내가 뭐 해줄 말이 없고, 이걸 만약에 틀렸으면 좀 반성을 하셔야 돼. 이거는 쉬운 4점입니다. 변수를 분리해서 미분을 하셔야 되고, 우리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자, 도형 문제 갑시다. 이게 그림이 이렇게 A, B, C, D, 여기가 E. 자, 최종적으로는 OC2의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자, 주어져 있는 조건은 B, D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치사하게 이 중간에다가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거를 집어넣었어. 얘네 길이가 다 같아. 중간에 들어가 있어.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ADE의 외접원과 그 다음에 BCE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비가 여기 3대 1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평행. 이 평행 조건이 너무나 중요하죠. 평행. 자, 얘들아 이거 기억하니? 평행 나오면은 마음의 준비를, 평행 나오면 두 가지를 마음에서 준비해야 돼. 중학교에서 평행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배울 때 이게 항상 연결되는 거는 각과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을 배우지만 문제가 나오는 건 각과 닮음으로 나와. 항상 평행이라는 단어로 요거 두 개를 숨기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걸 인지하고 평행이네? 그럼 각을 이용해야 될 거고 닮음을 이용할 거야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볼게 이제. 왜 저번에 중에 뭐 다른 거 없네요. 뭐 이거 3대1 요거 하나네 하나. 자, 그럼 3대1에 대해서 평행이고 각에 대해서는 이게 삼각형으로 보면은 닮음 보이죠? 이렇게 요거 하나랑 큰 거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각의 입장에서 각이 3개인데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이 3개의 각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지를 생각해야 돼. 뭐 당연히 이걸 각을 쓸 건데 요 조건을 이용을 해야 돼요. 왜 저번에 관계를 보니까 당연히 뭐 사인 법칙일 거고 사인 법칙이면 각 하나와 변 하나의 관계잖아. 각 하나와 변 하나. 자, 그러면 삼각형 ADE랑 요 놈이랑 이렇게 큰 놈이랑 이렇게 아니지 BC이구나. 이렇게 된 삼각형이네. 이렇게 되는 삼각형.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요 질문은 이게 공통조건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보가 이렇게 툭 하고 던져졌는데 이 정보가 얘랑 얘가 지금 사실은 삼각형이 뭐 왼쪽과 오른쪽으로 사실 별개 삼각형이야. 별개 삼각형. 근데 이게 너희들이 이 정보를 숨기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매개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매개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3대1을 해석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3대1이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아니 변이 같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각의 입장에서도 뭐 왼쪽 삼각형 얘랑 뭐 이쪽 삼각형이랑 각이 같은 건 오로지 여기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저 각이 연결 매개체입니다. 요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천천히 이제 막 풀어갖고 사인 법칙 다 쓴 다음에 아 이거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져는 안 되고 평행 각을 이용해야 돼. 각으로 치면 요 삼각형에서 공통 요소가 뭔지 그거를 뽑아내셔야 되고 그 각이 어쨌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왜? 그 도형과 도형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 우리가 도형을 배울 때 이거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형과 도형의 관계에 있어서 점과 점의 관계, 직선과 직선의 관계, 원과 원의 관계, 직선, 원과 점 뭐 이런 관계들이 막 무수히 생길 텐데 예를 들어서 원과 원의 관계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 중요한 도형적으로 끌고 들어갈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리려고 하는 무조건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요점 공통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도형의 공통 부분은 무조건 중요해요. 도형에서 공통 부분이 매개체가 되고 걔를 끌고 가야 돼. 자, 어쨌든 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인 점 분의 왼쪽 삼각형에서 보시면 이거에서 AD로 들어가죠. AD. 그럼 오른쪽 삼각형은 사인 점 분의 이게 1이잖아. 1. 이게 DE 1. 이게 3대 1이 된대요. 3대 1이면 아, 이 길이가 뭐 3인 거지. AD가 3이래. 이렇게 해서 찾아냅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거의 다 푼 거야, 사실은. 이러고 나면은 뭐 이게 거의 다 푼 게 이제 나머지 길이들을 찾아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돼, 마지막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2개밖에 없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쓸 것이냐,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할 것인가. 자, 그랬을 때 이게 뭐 둘 다 애매해.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려면은 이게 이 길이 혹은 뭐 이 길이 이 세 변의 길이 중에는 하나는 나와줘야 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길이들을 적당하게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찾아봅시다. 여기가 60도니까 당연히 여기 120도가 되고 120도에서 A, E에 대한 길이는 찾아낼 수가 있지. 코사인 J 법칙으로 A, E는 구했다고 할게요. 잠깐만. 이게 A2지. A2가 A를 안 구해놨네. 아, 구해놨구나. 여기 루트 13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EC의 길이도 나와요. 이게 3대 1이니까 요 놈을 3으로 나누면 되겠지. 3분의 루트 13이 요 길이야. 그러면 여전히 좀 고민은 되는데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써야 되나 밑변 곱하기 높이를 써야 되나 했을 때 이제 요게 되는 거지. 높이 요 놈만 구해주면은 가볍게 된다. 그럼 요거를 찾아내면 돼요.
요걸 구하면 높이가 나오는 거다.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물론 다른 방향도 있어. 당연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아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의 120도 분의 루트 13을 이용하면은 이게 R이 나오니까 요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나오고 뭐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다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얘를 몰고 갈 것인가 그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도형을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다른 방법으로도 또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미분 문제 가봅시다. 미분. 자, 이게 또 뭐 치환적분, 부분적분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 이거를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냥 뭐 기초는 다 했을 테니까 봅시다. 이런 문제가 계속 유행을 타고 있어요. 2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1에서 2의 제곱에 fx, dx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가의 조건은 x가 1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되는데 이것도 모든 실수 x 항등식이죠. 근데 이게 x분의 1에서 x까지 t분의 ft 모양이 달라. 일단 여기는 fx고 얘는 t분의 ft야. 얘에 대한 값이 x분의 lnx 제곱이 되고요. 나 조건에서는 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1까지 t의 제곱분의 이것도 또 모양이 또 달라. dt가 마이너스 2가 된대요. 지금 최종 목적은 얘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fx라는 모양을 끄집어내야 돼. 걔를 적분해야 돼. 근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식은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항등식에 대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요걸 조작해서 어떻게 해서든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어야 돼. 왜냐면 얘가 그냥 나왔을 리는 없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만들지? 요걸 어떻게 만들지? 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문제풀이의 방향이 돼. 치환적분, 부분적분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가 생겨. 얘를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치환적분도 있고 부분적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공식에 대한 부분,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항등식이 되다 보니까 대입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굳이 이거를 이제 나눈다면은 원래는 이렇게 하면 돼. 원래 이제 대입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항등식에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얘를 식을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식에 대한 변형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적분, 치환적분, 부분적분도 있지만 미분도 있어. 미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 x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x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항등식이 1학년 때 이런 것들을 못 배워. x 더하기 f의 x분의 1이 뭐 3x부 여기 뭐 2배 이렇게 된 거 있잖아. 1학년 때 뭐 이걸 가지고 이게 항등식인데 이거를 풀어라. f의 뭐 어떤 특정 값을 구하라 했을 때 x자리에다 x분의 1을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빼버리고 뭐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식을 변형하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적분을 하기는 이제 부담스럽고, 얘를 이제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t분의 1을 t제곱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치? t분의 1을 미분하면 t제곱분의 1의 모양이 나오잖아. 근데 이게 ft고 ft야. 모양이 또 안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fx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이 방법 중에서 얘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되면 미분을 들어가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쨌든 뭐 연속인 함수니까 연속함수에 t를 곱하고 이것도 연속함수고, 이렇게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죠. 전체가.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요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아내기까지가 시행착오가 조금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전식을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은 그냥 일단 x분의 fx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미분 한 번 해야 되지. 합성함수인데 요거 다시 한 번만 해볼게. x에서 x제곱을 하고,
이게 원래는 미분을 할 때 그냥 되면은 바로 하세요. 근데 헷갈리면은 이렇게 가. 라지 f 안에다가 x제곱 집어넣고 라지 fx에다가 x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거야.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고 요 속에 있는 거 미분해야 되니까 2x로 나오고 fx. 아유. 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그래서 요 x분의 1을 이제 집어넣고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합성함수 미분이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다 일단 집어넣고 x분의 1에 f에 x분의 1, 그 다음에 x분의 1을 요 놈을 다시 미분합니다. x제곱분의 1로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기까지.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면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미분을 하시면 그냥 뭐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냥 정리만 할게. 2lnx, lnx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우리의 목적은 계속 얘기하지만 fx도 만들고 t제곱분의 ft 요 모양 자체를 만드는 거야. 자, fx는 일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x를 곱해요. 이렇게 하면 fx를 만들었어. 요 놈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 자, 이제 이게 최종 목적이니까 일단은 여기 질러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구하는 목적인데, 그럼 얘는 그냥 계산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이게 미분한 거니까 다시 적분해서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요것만 이제 모양을 한번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을 바꿀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적분을 해서 치환 적분을 해서 요 놈의 모양을 바꿔도 되고, 사실 요 놈을 이제 뭐 t제곱으로 바꾸는, 하나는 미분하고 하나는 적분하는 이런 형태로 바꾸다 보면 결국에는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느 거를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번 미분한 다음에 적분한 거잖아. 너희들이 이제 이쪽을 하다 보면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미분을 하게 돼. 이게 순서가 좀 바뀔 뿐이지 다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하나만이라도 답을 내봐. 자, 이거 모양 뜯어 고치는 것까지만 해봅시다. 자, 다시 해볼게요. 2의 제곱이고 t라고 쓸게 일단. 자, 얘를 적분을 할 건데 모양을 바꿔줄 거야. 그래서 이 놈을 t분의 1을 x로 바꿔봅시다.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럼 모양이 여기 f, x로 바뀌게 되고, 요 놈을 이제 dt라고 하는 데를 여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dt가 되고 dx가 되죠. 그럼 t제곱에 dt라고 하는 데는 마이너스 t제곱에 dx가 되는데, 다시 집어넣으면 x의 제곱분의 dx의 마이너스 이렇게 붙습니다. 자, 얘를 뒤집어 쓰니까 얘는 2의 제곱분의 1과 1로 윗끝 아랫끝이 바뀌게 되고, 이게 모양이 탁 하고 나와버렸지?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치환적분, 부분적분은 이게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제일 원하는 건 조작이야, 조작. 다른 거 없어. 미분계수 조작, 뭐 이런 것처럼 치환적분, 부분적분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조작을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방향을 잘 보고 모양 뜯어 고쳐줘야 돼. 딱 그것만 잘하면 돼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연습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괜찮아. 부담이 되면. 자, 일단 이 정도 했고, 마지막 29번. 29번 푼 사람. 이게 되게 쉬운 문제거든. 아마 시간이 없어서 또 못 풀었지 않았을까. 자, 열린 구간 안에서 x는 0에서 최대값을 갖도록,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극소가 되도록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실수 a의 최대값 라지 m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 극대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한다면 그냥 미분해버리면 되죠. 자, 미분 그냥 할게. 식도 정리를 할게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2분의 x 2분의 x에, 자, 정리만 해서 묶었다고 볼게. 2분의 1 탄젠트, 그냥 정리만 한 거야. 하나로 덩어리로 묶었어요. 미분하고 나서
이제 는 0을 찾아줘야 되는 거고 부호 변화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봤더니 얘놈은 항상 양수야.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2분의 x는 뭐 구간 안에서 다 양수입니다. 이미 다 양수예요. 그럼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건 여기에서만 나오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0. 근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자, 2ax는 직선이고 2분의 탄젠트 2분의 x는 곡선이야. 그럼 또 이제 곡선하고 직선의 관계로 가요. 자, 그럼 이거는 0을 하는 거니까 2ax랑 탄젠트 함수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릴게. 되죠? 2ax가 대충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되면 자, 직선이 여기 위에 있어. 직선 위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타고 간 거니까 여기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대. 되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되겠냐 이 얘기야. 당연히 뭐 이제 이게 직선이 이렇게 돼도 가능한 거고 그러다 보니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서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에서 극대가 되고 여기 극소가 되고 다시 여기 극대가 돼. 0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럼 결론은 뭐야? 어디까지 되겠어? 이 탄젠트 함수의 기울기랑 여기 직선의 기울기가 딱 같아지는 데가 여기가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의 탄젠트 기울기를 찾아내시면은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유평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유평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못 풀면은 정말 한이 맺혀요. 한이. 시간만 있었으면 풀었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요 브릿지 요 모의고사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나름 할 거니까 한 회 정도만 뭐 수요일에 클리닉 때 와서 뭐 악셀을 풀어도 좋아요. 상관없어 그거는. 난이도를 더 올려도 좋고 낮춰도 좋으니까 그건 본인들이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뭐 어쨌든 생각보다 뭐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게 괜찮아서 그거는 아마 6평 전까지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